학습 능력이 없다? 그냥 단순히 시험을 못 본다, 공부를 못한다 이걸로 착각하는데 새로운 주제를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왜? 학습 능력이 낮으면 독해력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받으면 그걸 빨리 읽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나한테 맨날 뭘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는 다 뭔지 알아요? 저도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근데 그걸 다 하기 싫어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하는 거예요. 돈을 구별하는 척도는 뭐죠?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얼마나 이길 수 있냐. 전문가가 우세한 영역이면 어떻게 해요? 이악물고 의식적 노력을 통해서 기량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운이 막 난무하는 영역에서 어때요? 내가 뭐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빛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구별해도 생각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할 확률은 조금 높아지고 망할 확률은 조금 낮아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막 시작한 것처럼 언제나 그렇듯이 오늘 이렇게 멘토링 프로젝트 우리가 몇 번째 시간이죠? 두 번째요. 열심히 다 살았나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안 산 친구들이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또 우리가 오늘 의지를 다지면서 다음 주와 다다음 주는 열심히 살기로 하고 제가 오늘도 이렇게 미니 강연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고 인기 게시물이었던 일 못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을 제가 조금 더 다른 사례를 들어서 오늘 이야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몇 명 여기 직장인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직장인들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하나 정도 12명 되는데 내리세요. 그럼 봐봐요.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우리 직장에는 일 잘하는 사람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그 직장인 있어요? 그 다음에 일 못하는 사람이 많다. 손 들어보세요.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눈치 보고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대충 물어봐요, 항상. 그러니까 나는 일 잘한다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일 못한다는 얘기는 엄청 자주 들어요, 엄청 자주. 근데 내가 볼 때 그렇게 일 못한다고, 주변 사람들이 일 못한다고 그 불평불만 하시는 분들도 사실 거기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내가 볼 때. 꼭 세상은 저기 있고 나만 이렇게 혼자 동떨어져 있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여전히 잘하는 부분보다 일을 못하는 부분이 많고 최근에도 일을 못해서 실수한 부분도 있고 또 잘한다고 착각해서 망친 부분도 있습니다. 최근에도. 그러니까 뭐 잘하는 부분도 물론 있지만 못하는 부분이 더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회사에는 일 못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왜냐면은 특히 호봉제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집단이 아직도 제가 삼성에서 일했지만 삼성도 그 기본은 호봉제예요. 왜냐면 웬만하면 C고가를 받고 그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뭐 B고가, A고가를 받는데 그래봤자 결국에는 무게 중심은 호봉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내가 딱히 노력하지 않아도 연차가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게 돼요. 결국에는요. 그 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경도 있기 때문에 성과 중심이 아니라 아직도 장유유서 이게 이 구조가 진짜 일터에도 뿌리가 박혀 있기 때문에 이게 참 뭐라 그럴까 이렇게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람이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일 못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그래서 그 첫 번째로 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대표적인 게 그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운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사람. 우리 다 일철장 읽었죠? 네. 일철장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럼 최근에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우리는 컨텐츠 체인지 그라운드는 컨텐츠 기업이니까 이거 보시는 분들도 지금 방송으로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컨텐츠를 많이 올리면서 당연히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한 게 반응이 무조건 좋지는 않다예요. 상관관계가 거의 없어요, 사실 열심히랑은요. 운적인 요소가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에서 제일 잘 됐던 컨텐츠가 그 인생 선배의 개념 주례사라는 거거든요.
그게 1000만 도달이 넘고 770만 뷰예요. 그래서 우리가 2를 찍어서 잠깐 올려봤었어요. 대박 날 줄 알았어요. 우리는요. 그 첫 편보다 반응이 10,000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컨텐츠를 심지어 교체했어요. 뭐가 문제인가? 편집이 잘못됐나 해서. 유튜브에는 올려놨는데 와, 우리가 솔직히 나는 그래도 이게 10,000분의 1밖에 안 나오진 않겠지. 나 그래서 페북 고장난 줄 알았어요. 그거 올린 다음에요. 페북에서 오류가 났구나 그랬어요. 나는요. 근데 오류는 아니더라고요. 딴 건 계속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일취월장에도 써놨잖아요. 근데 일취월장에 내가 뭐라고 써놨어요? 그 주례사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실력이 뛰어나신 것 같다고, 그 감각이 탁월한 것 같다고. 내가 일취월장인데 뭐라고 써놨어요? 아니라니까요. 운이었다니까요. 운. 여러분, 운과 이 실력을 구분하지 못하면은 일을 못하는 게 아니라, 일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일 망하는 사람이 돼요. 결국에는. 진짜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취월장에 우리가 뭐라고 썼어요? 뭘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정도의 반항. 그렇죠? 운동도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럼 어떤 운동이 운이 더 많이 따르는 운동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럼 다 운이 있지 않나요? 그렇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 야구랑 테니스를 봅시다. 테니스는 운이 거의 개입할 요소가 없어요. 실력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근데 야구는 어떠죠? 약팀이 강팀을 이길 수도 있어요. 항상 운을 구별하는 척도는 뭐죠? 여러 가지 척도가 있겠지만 우리가 책에 써놓은 거는 비전문가가 전문가를 얼마나 이길 수 있냐. 거기는 실력보다 운이 더 난무하는 곳이에요. 여러분이 일하는 걸 그걸 따져봐야 돼요. 여기 우리는 전문가가 우세한 영역이냐. 왜? 전문가가 우세한 영역이면 어떻게 해요? 이악물고 의식적 요력을 통해서 기량을 올리면 됩니다. 근데 운이 막 난무하는 영역에서 어때요? 내가 뭘 열심히 해봐야지. 그래도 그러면 그 운이, 그 노력이 어때요? 빛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 구별해도 생각보다 여러분의 인생은 올바른 전략을 세운 거고, 올바른 전략을 세웠기 때문에 성공할 확률은 조금 높아지고 망할 확률은 조금 낮아져요.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뭐 안 망하는 전략 그런 건 없어요. 100% 성공 전략 그런 것도 없어요. 안타깝게. 그러니까 이 운에 대해서 여러분이 한번 진짜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거의 안 해요. 거의. 나 그 결혼식 주례서 올리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 주례를 잘못 썼나? 그럴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 내용은 거의 비슷해요. 거의. 근데 그때 그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컨텐츠를 증폭시켜줬던 누군가가 있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상황에도 맞아 떨어졌던 거고. 참 그게 요번에도 우리가 일취월장에 쓴 걸 내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나는 참 좋았어요. 그거에 대해서. 역시 컨텐츠 영역은 실력보다는 운이 강한 영역이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원작보다 잘 되는 투가 있어요? 없어요? 잘 보통? 거의 없죠? 이제 그게 그 운 얘기인 거예요. 원작이 잘 됐으니까 와 내가 잘 만들었어. 그걸로 착각하는 거 사람들이. 그래서 투를 만들죠? 그럼 어때요? 거의 다 싹 다 망해요. 거의 다 싹 다. 그러니까 참 그게 여러분 운과 실력을 여러분도 결국에는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나중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위치에 간단 말이에요. 진짜 이거를 고려를 안 하면은 정신 나간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무조건. 그 다음에 운으로 성공했을 때 그 뒤가 제일 위험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학습 능력이 없다. 장난 아니죠. 학습 능력 없는 거. 그냥 일 못하는 사람, 근데 여러분이 학습 능력이 없다. 다 여러분이 착각하는 게 내가 좀 이거 자세히 얘기해 줄게요. 다 그냥 단순히 시험을 못 본다, 공부를 못한다 이걸로 착각하는데 학습 능력이 없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은 새로운 주제를 만나는 걸 되게 두려워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듭시다. 내가 여성복을 담당을 하고 있었어요. 여성복 이제 열심히 했어. 근데 갑자기 아동복을 하라 그러는 거야. 그럼 어때요? 짜증나는 거야 그냥. 왜? 거기 시장에 대해서도 모르고 아동복에 대해서 아는 게 없거든요. 배경 지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짜증나는 거야 그냥. 내가 회사에 있을 때도 항상 보면은 그 일 못하는 친구들은
뭐 상사가 뭐 시키면은 일단 짜증부터 내. 그게 뭔지도 일단 듣지도 않아. 일단 짜증부터 나 그냥. 이걸 내가 왜 해야지? 막 그래. 막상 그러면 원래 하고 있는 것도 딱히 잘하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근데 공감이 너무 돼요. 그냥 그래. 내가 왜 해야지? 그냥 그래. 막 상사 막 도구 베이비 막 나오고 막 장난 아니야. 막 열악이 막 나오고 막 장난 아니야. 막 진짜. 상사 그냥 싫어. 내가 가만히 가끔 이렇게 내가 너무 얘가 불평불만을 많이 하길래 내가 이렇게 가만히 지켜본 적이 있었어. 때로는 새로 주어진 일이 더 쉬운 일인데 그냥 싫어. 그냥. 나 그냥 싫어. 내가 내 일이 아니야. 그냥.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이 이제 대기업이 있거나 뭐다음에 스타트업이 있거나 다 똑같네요. 스타트업은 망할 확률이 높으니까 다른 스타트업에 가야 되는 거고 대기업에 있으면 조직 개편이 많고 똑같네요. 거의 다. 그렇죠? 근데 어때요? 이 조직 개편을 해도 새로운 일을 맡을 확률이 높거든요. 사실요. 뭐 원래 맡은 일을 할 확률이 높지만 여전히 새로운 일을 맡을 확률도 높거든요. 근데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그게. 왜? 학습 능력이 낮으면 독해력이 낮기 때문에 독해력이 낮다는 거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텍스트를 받으면 그걸 빨리 읽지를 못해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적응 기간은 사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다 업무로 안 쳐주죠. 그게 대한민국에서 좀 나쁜 문화인데 적응 기간은 사실 비업무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업무도 하기 바빠 죽겠는데 비업무도 해야 되니까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짜증나. 그냥 짜증나. 여러분 학습 능력이 여러분 그러면 내가 또 물어볼게요. 여러분 직장에 우리 직장에는 학습 능력이 높은 사람이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응? 딱히 고개가 끄덕여지지가 않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강연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강연을 많이 하는데 근데 이제 가서 물어보죠. 이제 책 얼마나 읽으세요? 물어보면은 진짜 12권 읽는 사람이 1년에 12권 읽는 사람이 5% 미만인 것 같아. 내가 책에는 10%를 썼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 태클 들어올까 봐 나 진짜 근데 좀 보수적으로 하면 5% 미만인 것 같아요. 내가 근데 가는 데는 되게 솔직히 좀 공부를 많이 한 데여 갖고 공부를 안 하는 부서로 가면은 더 심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개발실 연구소 이런 데 공부를 좀 더 많이 하거든요. 내가 근데 그런 데로 많이 다녔거든요. 강연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심각해요. 진짜. 그다음에 내가 기업 강연을 가서 항상 나랑 이렇게 질문을 몇 마디 해보면 이렇게 저분 되게 괜찮다. 그런 분들 있으면 내가 물어봐요. 그 담당자분들한테 저분은 저분 되게 좋은데 좋은 상사 아니냐고 물어봐요. 그럼 다 어때요? 저분 독서도 많이 하시고 뭐 되게 뭐 평소에 뭐도 많이 하시고 아이들한테 많이 뭐도 알려주고 막 그러신 분이라고. 거의 100이면 100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독서도 많이 하고 이 말이 꼭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직장 상사를 왜 다 꼰대라 그러고 그렇게 직장 상사가 싫으냐면은 옛날에는 우리가 그 패스트 팔로잉만 해도 잘 먹고 잘 사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더 패스티스트 팔로워가 누구야? 삼성이란 말이에요. 진짜 완벽한 전략으로 세계 1등이 돼버렸어요. 그 다음에 삼성은 선도적으로 잘하는 부분도 많아요. 세계 1등인 분야도 많고. 근데 어때요? 몇 개 빼고는 이제는 패스트 팔로잉으로 먹을 수가 없어. 중국이 훨씬 빨라요. 패스트 하면서 칩해요. 걔네들은. 빠르고 싸니까 이길 방법이 없어요. 빠르기도 우리보다 훨씬 빨라요. 이길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은 리더가 계속 새로운 거를 그러니까 새로운 과제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랑 똑같아요. 그 부하 직원들이 새로운 주제를 받아서 그러니까 새로운 임무를 받아서 어사인 받았을 때 그거 싫듯이 리더도 뭘 잘해야 돼요? 새로운 여행을 탐구를 해야 되는데 학습 능력이 없으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아이디어를 내야 되거든요. 리더가 막 그런 리더는 정신 나간 리더. 야 너네 아이디어 다 내와. 그렇게 말한 것도 정신 나간 거예요. 네? 뭐 맨날 브레인스토밍 하자 막 그러는데 스톰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내가 맨날 그러잖아요. 그런 건 내가 책에 뭐라고 썼어요? 브레인 스퀴징. 뇌를 짜는 거예요. 그거는요. 네? 무슨 뇌를 짜고 있어. 뭐 들은 게 없는데 여러분 뭐가 나오겠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도 여기 그래 딴 사람 얘기하지 맙시다. 우리 여러분 얘기해 봅시다. 여기 직장생활 그래도 막 2, 3년 하신 분들 있을 거란 말이에요. 3, 4년, 뭐 5, 6, 7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업무 관련된 전공을 따로 계속 꾸준히 전문가가 돼서 공부를 꾸준히 했어요? 남 욕할 게 아니라니까요. 패션 디자이너면 디자인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 열심히 했냐고요. 거의 안 한단 말이에요. 일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의식적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무의식적 노력이 일하는 거는 보통.
막 뭐 한 거 같죠? 근데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딱히. 두 번째가 학습 능력이 없는 거였고, 세 번째가 일에 동기가 없다. 동기가 없으니까 뭐 원동력이 없죠, 그렇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거기서 총동기 이론을 소개했죠? 네? 총동기의 6가지가 뭐였어요? 즐거움, 의미, 성장, 그 다음에 나쁜 거 3개가 경제적 압박, 정서적 압박, 심리적 압박, 그 다음에 타성. 보통 회사 다 어떻게 나가요? 아, 그냥 가야지. 그거잖아요. 타성으로 90%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무원이 그렇게 되기가 힘들잖아요. 100대 1이잖아요. 근데 여론조사에 따르면 뭐예요? 직업 선택 후에 1등이 뭐예요? 공무원이에요. 왜 그렇게 했어요? 뭐 때문에 선택했어요, 공무원? 경제적 압박 때문에 선택했죠? 그쵸? 경제적 압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엄청 크단 말. 그거를 경제적 압박을 해내려고 100대 1을 뚫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재밌겠어요, 안 재밌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자기만의 일을 찾아낸 분들이 있어요. 칼퇴근하면서 그 남는 시간 거기에,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여러분 뭐 먹고 사는 일도 있지만 여러분이 취미, 이것도 일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범주로 따지면 일로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동기를 또 이걸 적용시키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은 또 공무원 생활 재밌게 해요, 실제로. 그 다음에 공무원인 분인데도 으쌰으쌰 하는 분이 실제로 제 주변에 있어요. 사실 제가 항상 막 언론에서 막 공무원들 욕할 때, 도매급으로 욕할 때 제 주변에 진짜 으쌰으쌰 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생각보다. 세상을 바꿔보려고 나라를 섬긴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시는 분 실제로 있어요. 내가 봤을 때 만나본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러면 내가 너무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사명감을 일하는 분 실제로 있어요. 난 진짜 만나봤어요. 근데 뭐 아닌 분이 더 많죠, 솔직히요. 왜냐면 나한테 와서, 왜냐면 내가 대전에 갔을 때 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서점 투어 갔는데 딱 연구소 다니고 그런 분들인데 너무 무기력해 죽겠. 진짜 시계가 고장난 줄 알았대요. 시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시계가 너무 안 가갖고 시계 고장난 줄 알았는데, 근데 가갖고 깜짝 놀랐대요, 진짜. 그래서 내가 그래도 그러니까 취미도 찾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여러분이 하는 게 사회의 버터플라이 이펙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에서도 의미를 찾아 내가 막 격려를 해드렸죠. 뒷부분 뭐 하시는 분이요? 저도 공무원입니다. 그거예요. 근데 그분은 또 뭐가 공무원? 자기는 으쌰으쌰 하려고 했는데 주변 사람들이 아무도 으쌰으쌰 안 한다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동기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재미, 의미, 성장 중에 하나를 꼭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총동기가권 부족해서 뭘 2개를 넣었죠? 자율성과 통제권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에 그러니까 우리 체인지 그라운드는 우리 PD분들한테 비즈니스 모델만 설정이 되면은 뭐 딱히 뭐 터치를 안 해요. 자율성이 중요해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왜? 우리 컨텐츠 영역은 운이 더 강한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저것 많이 시도하면서 자기가 즐거운 게, 자율성이 높다고 느끼고 즐거운 게 중요한 거지, 막 리더가 좋아하는 거 만드는 게 막 그게 올바른 방향이 절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은, 그래서 여러분은 솔직히 이제 즐거움을 느끼긴 되게 어려워요, 직장에서. 막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막 여러분 뭐 일에 막 뭐 덕업일 치러야 된다, 다 개소리예요, 그거요. 거의 없어요, 그런 경우.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근데 힘들어요. 구조적으로 안 돼, 구조적으로. 그럼 여러분은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의미랑 성장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의미를 이끌어내고, 왜냐면 여러분이 옷 만들었어요? 그 옷 입고 소개팅 성공한 사람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이 디스플레이 만들었어요? 그럼 그거 핸드폰 열심히 쓰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거에 의미 부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 다음에 어때요? 성장.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뭘 배우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돼요. 어떤 사소한 것도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배울 수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 태도의 문제예요. 절대 아무것도 못 배우는 일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의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근데 특히 이 부분은 저는 일치월장을 진짜, 여러분들 당연히 많이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지만 진짜 많은 분들이 읽어서 진짜 조직의 의사결정권자는 싹 다 읽어봤으면 좋겠어, 솔직히. 왜? 재밌어야 되거든요, 직장은. 그러면 이 일은 재미없어도 업무 외적인 거는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럼 뭐예요? 그럼 또 노력을 해요. 막 재밌게 하려고. 근데 안 재밌는 경우가 많죠? 그럼 뭐예요? 가만히 있는 경우가 중요해요, 그러면은. 메타인지가 낮아서 그래, 그건 또. 메타인지가 빨리 파악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회사 다니면서 내가 진짜 잘한 게 몇 개가 있는데, 연말 되면은 얼마나 토 나오는 거 뭐해? 막 장기자랑 준비해야 돼. 막 총 쏘고 싶어, 막, 그치, 막?
내가 비비탄 총이에요. 항상 우리는 진짜 총 쓰면 안 돼. 비비탄 총. 예? 막 그러니까 너무 짜증나. 내가 회사 다닐 때 내가 그런 거를 다 도맡아서 했어요. 막 그런 거, 막 그거 그냥 막 우리는 GWP라 그러는데 삼성은 막 오락부장 같은 걸 내가 도맡아서 했어요. 안 시켜도 내가 했어. 그래서 자, PA 팀은 누가 장기자랑 할 거냐고. 우리는 안 한다 그랬어 내가. 그럼 안 된다고. 우리가 왜 장기자랑을 해야 되냐고 내가 그래요. 그러면은 또 이제 그 기획팀에서 와서 우리 부장한테 막 뭐라 그래요. 왜 그 부서는 안 하냐고. 업무할 거라고. 업무하는 게 잘못됐냐고. 그 장기자랑 준비할 시간에 업무할 거라고. 응? 결국 우리 부장님이 그때 노래했을 거예요. 나는 안 해요 그런 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좋죠. 그 다음에 회식도 제발 좀 안 했으면 좋겠어. 다 얼마나 내가 무슨 옛날에 무슨 뭐 미생 같은 거 무슨 누가 어떻게 영상 편집해서 만든 걸 보니까 베스트 댓글이 회식 좀 제발 점심에 하자예요. 왜 안 할 수도, 그러니까 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 팀워크 때문에. 팀워크가 중요해 동료애가. 근데 굳이 점심에 해도 되잖아. 그걸 왜 저녁에 하는 거야 그거를. 그래갖고 내가 왜 너 인생 산 얘기를 계속 들어줘야 돼 그거를. 에? 왜 내가 88 올림픽 얘기를 지금 들어야 되냐고. 지금 평창 동계올림픽 하는데 지금. 응? 어처구니가 없잖아 그거에 대해서요. 내가 그래서 책에도 써놨잖아요. 나는 솔직히 이거를 진짜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 책을 진짜 많이 팔아서 우리나라 모든 대기업 뭐 오너라든지 스타트업 스타트업은 뭐 문화가 좋으니까 뭐 공무원 집단의 최고 뭐 1급 관계자들 국회 다 읽게 하는 게 목표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라니까. 모든은 아니라고 진짜 그래. 99%가 원하는 거라니까. 왜 1% 뜻대로 돌아가냐고 세상이. 그지같이 않아요? 근데 이걸 말하고 싶어요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거 다 살려줄게. 즐거움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진짜. 그러니까 특히 오너들은 즐거움이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번째가 반성적 사고를 하지 않는다. 이제 1차 1장에 5가지 사고가 나오죠. 뭐가 나와요? 맥락적 사고, 반성적 사고, 시스템적 사고, 통계적 사고, 재무적 사고 이렇게 나오죠. 그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반성적 사고인데 뭐 이거는 뭐 반성적 사고는 솔직히 이제 구체적으로 뭐 워낙 다 아는 개념이니까 여러분 반성적 사고 하려고 우리가 이 멘토링 프로젝트에 모여서 뭐 하고 있죠? 여러분 반성해요 진짜로 그거 쓰고? 우리 뭐 청취자들 말고 시청자들 말고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를 썼는데 반성을 해요? 네? 근데 봐봐요. 지금 끄덕이는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쵸? 진짜 반성 안 했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책 읽으면 다 아는 것 같죠? 반성적 사고 그래 반성적 사고 해야지. 이거를 막 20대 1 경쟁률을 뚫고 막 매일매일 쓰는데도 반성을 안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보통 분들이 하겠어요? 당연히 반성을 안 해요. 반성은 패자도 승자도 다 해야 돼요. 그렇죠? 완전한 실패라는 게 세상에 없어요. 실패를 자세히 보면은 내가 성공한 부분도 있고 실패한 부분도 있지만 실패가 임계점을 넘었기 때문에 결국엔 결과가 마지막에 실패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내가 거기 성공한 것도 배우는 거예요. 거기서요. 그 다음에 그럼 반대 경우도 똑같겠죠? 성공과 실패가 있을 텐데 성공의 부분이 더 커서 그러니까 성공의 임계점이 넘겨버리니까 결과가 성공으로 나온 거겠죠? 분명히 거기 운 때문에 실패를 그냥 구름이 담 넘어가시 넘어간 영역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야 다음에 또 성공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보통 안 하죠? 실패하면 에이 그지 같아 그냥 그러고 그쵸? 성공하면 역시 나야 그러고 네? 역시 나야 최선을 다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말 하겠죠. 그럼 여러분 무조건 반성을 해야 돼요. 특히 여러분 멘토링 프로젝트 하는 친구들은 진짜 이 8주 동안 우리 6주 하나 8주 하나 근데 이 뼈저리게 반성해야 돼요 진짜 이거를요. 이런 기간이 잘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서요. 그러면서 인식의 변화를 만들어내야 돼요.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가 터무니없는 방식으로 선택을 한다. 선택을 결정한다. 우리가 거기서 선택 프로세스에 우리가 선택 프로세스에 치비스 댄 데니스 히스 형제가 써놓은 거를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죠. 5단계 뭐라고 해놨어요? 인식론적 겸손을 갖췄는가. 두 번째가 뭐예요? 선택하는 충분한가. 세 번째가 뭐예요? 검증을 해내는가. 네 번째가 뭐예요? 이거 우리가 추가한 거죠? 경쟁자는 생각했는가.
다섯 번째 뭐예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 셋은 생각보다 하는 분이 많지 않다. 그래도 있긴 있어요. 근데 뒤에 둘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나한테 맨날 뭘 하소연을 하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 문제는 다 뭔지 알아요? 경쟁자 때문에 그래, 경쟁자. 여러분 솔직히 그 하소연하는 거를 한 50%는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돈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려면 뭘 해야 돼?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것조차도 경쟁에서 살아남은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기 싫어하면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편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공무원이 인기가 많겠어요? 더 이상 경쟁 안 해도 되니까. 그 다음에 호봉제잖아요. 그쵸? 버텨도 계속 올라가죠? 솔직히 그 공무원은 되게 꿀 시스템이에요. 나 같아도 만약에 뭐 내가 딱히 할 게 없으면 한번 도전해 볼 것 같아요. 왜? 경쟁을 안 해도 월급은 꼬박꼬박 올라가잖아요. 인기가 많죠. 그 다음에 최악도 예상할 필요가 없고. 근데 어때요? 이제 우리 앞에 이제 동기 이런 측면에서 재미가 없는 부분도 있고, 성장, 의미 이런 부분에서 재미가 없는 부분도 크고. 사람들은 여러분 생각보다 대부분의 사람은 합리적이에요. 지금 세상이 너무 급박하게 변하다 보니까 이 선택 프로세스에 따라 어떻게 보면 공무원을 선택하는 게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저는 현실주의자입니다. 막 거기다 대고 당연히 저도 똑똑한 여러분들이 기업을 하고 창업을 하고 그러면 더 좋겠죠. 근데 저는 알잖아요. 저는 철저하게 현실주의자예요. 공무원을 선택하는 여러분을 나무라면 절대 안 돼요. 세상이 그런데 어떡해요. 최소한 내가 여러분보다 어른이고 여러분보다 선배라면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죠. 내가 동기부여도 해주고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주고 그 다음에 전략도 내가 이렇게 짜야 덜 망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성공하는 데도 알려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공무원 말고 다른 길도 있습니다 말하는 게 더 좋지. 그 다음에 대기업이 우리나라는 꽉 잡고 있는데 근데 대기업은 뭐 상위 10%밖에 취업을 못하고 난 당연히 여러분이 힘든 게 맞아요. 나는. 근데 내가 말했죠. 구조적 문제랑 개인의 문제랑은 절대 섞으면 안 돼요. 그럼 그렇게 구조적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부지런해지고 더 똑똑해지고 노력을 하고 있냐 이거예요. 안 한다니까요. 뭘 선택해도 예를 들어 내가 지갑을 사도 그냥 어거지로 맞춰서 거기다 선택을 연색을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이 지갑을 사야 되나부터 진짜 이 지갑 아니면 안 되나 최악 대비 이거 사면 내가 그런 걸 해보지. 이거 사는 거 대신에 어때요? 다른 거 사면은 더 아니면 나한테 다른 거 투자하거나 저거만 하면 더 좋진 않았을까. 그냥 자꾸 연습을 해봐야 돼. 의식적으로 습관이 되도록 의식적으로 이거 단계에 맞춰서 계속 노력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짜 올바른 의사결정,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지. 이거 책 한 번 읽어봤다고 5가지 선택 절대 못해요. 아까 우리 이거 시작하기 전에 내가 5가지 선택 말하니까 여러분 기억도 제대로 못하고 있었잖아요. 독후감도 다 썼다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거를 자꾸 훈련을 해봐야 돼. 이거 훈련을 하면 되게 좋아져요. 마지막이 이거는 이제 좀 테크닉한 부분인데 질보다 양이 중요시 생각하다고 한다. 아까 말했죠. 왜 이거는 1번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영역에서는 운이 되게 크게 지배해요. 결과에 영향에 운이 되게 크게 지배한다고요. 그러면은 거기는 많이 시도하는 게 최고예요. 무조건. 그러면 또 그래요. 아무렇게나 많이 시도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평균 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력이 높으면은 어때요? 더 성공할 확률이 높아져요. 근데 매번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프로는 차이는 뭐예요? 경기로 단순하게 보면 뭐예요? 프로는 리그를 하고 아마추어는 토너먼트를 해요. 단기전이라고. 아마추어는 정신력으로 버틸 수가 있어요. 단기전이라서 목숨 걸어도 돼요. 근데 프로는 어때요? 1년 내내 해야 되고 내년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매사에 뭐 내가 최고의 영혼을 쏟아부었다. 그것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프로는 뭐 영혼을 쏟지만 딱 자기 기본기만큼 빨리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삶을 풍요롭게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빨리 일하면 시간이 남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개인기 올리는데 영향을 올리는데 내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평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자신한테 집중해야지 일에 집중하면 안 돼. 그런 거는요. 그래서 내가 일을 점점 빨리 하고 그러면서도 퀄리티도 높게 나오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막 매사에 막 영혼을 털어놓고 내 뼈를 갈아놓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신뢰를 저는 전혀 하지 않아요. 프로가 아닌가 보구나. 그래요, 저는요. 오래 일은 못하겠네. 뭐 단기적으로는 할 수 있겠죠. 뼈 갈아놓으면 뼈 없잖아요. 뼈 안 자라요, 여러분. 다시요. 그쵸? 예? 그러니까 정말로 그게 되게 중요한데 질이 양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제가 근데 질이 안 중요하다고 제가 말했죠? 질은 여러분 자신한테 중요한 거, 여러분 실력. 그 질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 평균 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매 프로로서 일을 꾸준하게 할 때는 빨리 많이 시도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은 여기 거의 다 직장에서 사원이고 대리고 과장이기 때문에 일을 받아서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게 되게 거부감이 클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결국에는 부장이 되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는 시기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더 뼈저리게 알게 되니까 많이 시도하는 게 진짜 중요하구나. 입장이 바뀌어보면 알아요, 그거는요. 근데도 그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면서도 막 질이 중요하다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실력이 운보다 실력이 우세한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서는 영혼을 갈아 넣어야 되고 뼈를 갈아 넣어야 돼요. 왜? 운이 영역을 안 미치면은 내 실력으로 무조건 이긴다는 게 보장이 돼 있기 때문에 한 번에 되게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일 못하는 사람의 6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참여하고 있는 친구들이 이제 데일리 리포트 이런 거 보고 하고 그러면은 이거 밖으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좀 의식적으로 계속 일치월장도 읽으면서 복습하면서 그러니까 대입을 해보면서 반성을 하면 되는 거죠. 내가 어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했는가에 대해서. 그것만 하면 여러분한테는 뭐 좋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제가 장담합니다.